원전은 이제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의 선두 국가, AI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의 전력이 3배 이상 필요하다 얘기를 했고요. 그 어마어마한 시장을 상상을 해봤을 때 잔파도를 내가 먹고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운 상황인 것 같다. 진짜 길게 보시자.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시형에서 개인사업과 투자를 병행하고 있는 박두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주식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재 주식시장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양극화가 아주 극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반도체, 특히 HBM 관련주, 그리고 원전, 그리고 조선, 이런 섹터에 그리고 방산, 오늘 같은 경우는 방산이 아주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이제 신고가를 연일 내면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거에 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시는 코스닥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는 게 그런 주식들이 아주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무래도 외국인이 주도하는 이제 장세에서 실적이 계속 찍히고 있는 그쪽으로 계속 자금이 지금 몰리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을 주도하는 분야는 어디인가요? 지난 주말에 지금 아주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 트럼프 관련해서 아주 커다란 뉴스가 있었죠. 트럼프가 이제 피격을 당했고, 거기서 트럼프가 피를 흘리면서 이제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아주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트럼프 쪽으로 아마 대선의 결과가 많이 기울지 않았나라는 게 지금 컨센서스로 잡히고 있고, 오늘 그게 주식시장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수혜주라고 판단되는 섹터와 그 반대되는 피해주라고 판단되는 섹터에 지금 수급이 아주 명확하게 나뉘는, 트럼프 수혜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지금 방산, 그리고 에너지 섹터, 플랜트, 조선,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거기에 원전까지 포함이 될 거고, 그에 반해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배터리 관련 주식들은 여전히 그쪽은 조금 트럼프 정책의 이제 피해주로 이제 여겨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급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미국 대선까지 이어질까요? 향후 2년 정도는 이런 흐름이 지속되리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확률이 이제 기존에도 지난달 6월 24일이었나요? 그때 대선 토론 이후로 이제 트럼프 쪽으로도 아무래도 이제 여론이 급격하게 이제 기울었었는데, 어제 피격 사건 이후로 지금 미국에 있는 대선 결과에 배팅하는 그런 사이트에서는 트럼프 승리 확률을 거의 80% 가까이 보더라고요. 사실 이제 트럼프가, 저도 이제 그 피격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트럼프가 그 상황에서도 너무나 멋있는 그런 제스처를 대중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짜 왕의 기질을 타고났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라는 생각이 저한테도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래서 더욱더 트럼프 정책에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집중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 대선 외에 하반기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줄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9월 이제 곧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굉장히 이제 강한 뉘앙스를 비쳤기 때문에 금리 인하 관련해서도 거기서 이제 수혜주가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금리 인하 수혜주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금리 인상기에 가장 피해를 많이 겪었던 게 개인이든 기업이든 부채가 많으면 이제 거기에 따라 이자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고, 그게 실적으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반대로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가 오면 부채가 많은 기업들 중에서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거기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현재 시장의 리스크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은 딱히 리스크라고 할 만한 건 지금 안 보이고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리스크는 아무래도 시장 대비해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바로 가장 큰 리스크겠죠.
지금 다가오는 어떤 대외 환경 리스크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는 이제 이 쏠림 현상, 양극화 현상, 여기서 내가 소외되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쪽으로 옮겨야 되느냐, 아마 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개인들이 좋아하시는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 굉장히 이제 앞으로 전망도 이제 어둡게 될 거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개별 종목이나 섹터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의 이제 집중 투자자로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이제 지난주에 두산 그룹 전체적으로 큰 이벤트가 있었어요. 이제 두산 바켓이라는 두산의 이제 주요 캐시카우, 이제 1년에 1조 이상 뭐 벌어들이는 그런 회사를,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떼어서 이제 로보틱스와 합병하는 그런 큰 이벤트가 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시장은 이제 피해주와 수혜주로 이제 급격하게 이제 이걸 리서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도 이제 그 관련해서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밑에 있는 주요 자회사인 바켓을 떼갔기 때문에 그게 피해주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인식해서 그걸 많이 이제 내다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기회를 삼아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제가 거기에 좀 투자를 좀 비중을 많이 높였습니다. 제가 왜 두산 에너빌리티를 샀냐면 그 공시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먼저 주주 확정이 7월 29일이고요. 그리고 이 합병안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주주에게는 이제 반대 투표권을 이제 주고요. 그게 이제 9월 10일부터 이제 반대 투표를 할 수 있는데, 그 공시 내용을 보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뭔가 반대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체적으로 2890원에 그 주식을 매수를 해주겠다라는 이 내용을 저는 아주 주요하게 봤거든요. 그리고 그 금액이 이제 6천억이 넘으면 합병이 철회가 돼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재무제표를 보면 이 6천억이라는 돈을 일반 주주에게 사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재무가 유동성이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왜 이 회사가 이런 결정을 했을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는 2890원 이상의 주가를 유지하면 반대표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주 확정 기간이 7월 29일이니까 그 전까지 만약에 한 23,000원 정도 주가가 형성이 된다면 누가 반대표를 던지겠어요? 자기 주식을, 이거 산수의 영역이잖아요. 내가 이미 23,000원이 내 주식 됐는데 2890원에 회사에 사달라고 반대표를 던질 주주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무조건 2890원 이상의 주가를 유지한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되고요. 그럼 그 이벤트가 무엇이 있을까를 고려해 봤을 때, 당장 17일 체코 원전 수주가 이제 발표가 날인데, 저는 그때 이게 이 두산 박정원 회장의 그 머릿속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체코 수주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구나. 그런 제가 판단이 섰고요. 그래서 이걸 기회 삼아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합병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을까를 더 이제 깊이 고민을 해보면, 그 바켓을 두산 로봇이랑 합쳐버리면 바로 두산 지주에게 아주 좋은 게, 바켓이 가진 풍부한 현금을 배당으로서 두산 지주에 유입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두산이라는 이 두산 지주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때, 두산 지주가 가진 미래 신사업 3인방, 드론, 미래 방산 사업, 그리고 수소, 하이엑시엠이죠. 이 사업들이 이제 미래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적자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 미래 신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략을 꾸몄구나. 이제 그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두산 지주의 아주 이제 미래 신사업에 본격적인 투자가 집행이 되면서 이 성장이 이제 부각되지 않을까. 그래서 두산 지주도 역시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 중 어떤 전략을 추천하시나요? 저는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를 같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장기 투자로서 이제 내 자본들이 이제 하나의 군대라면,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는 큰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요. 내가 생각하는 이 회사의 그 성장성과 제가 생각하는 그 성장의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그게 완성되면은 주가는 2배, 3배 이 수익률을 저는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제 본대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 와중에도 끊임없이 전투가 일어나요. 국지전이죠. 그게 이제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심리전. 그런 전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규모 국지전에서도 저는 계속
승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자산이 제가 처음 두산을 샀을 때 4만 5천 원부터 샀었거든요. 4만 5천 원부터 5만 원대까지 제가 그 기회를 보고 집중 투자를 했었고 지금 주가는 이제 4배를 넘어갔죠. 그 기간 동안 저는 자산이 30배를 넘게 불어난 상태고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제 복리의 효과 그리고 소규모 전투에서 저는 계속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가능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의 비중을 어떻게 배분하시나요? 그때 순간순간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심리 뉴스에 의해서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이제 많이 움직이는데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이 안에서는 물론 제 본대는 두산이라는 이 회사의 장기 성장성에 믿고 이제 같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심리는 주가의 변동성을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탐욕을 부릴 때는 팔고 사람들이 공포에 던질 때는 매수하고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두산이 주가는 4배가 올랐지만 그래서 제 자산은 30배 정도 상승한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종목만 투자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금리 인상이 이제 2022년부터 이제 금리 인상이 된 이후로 그때는 이제 투자 환경이 굉장히 이제 바뀌게 된 상황이거든요. 금리가 쌀 때는 진짜 그때는 빠른 플레이가 주요한 상황이었고요. 근데 금리 인상 이후로는 굉장히 투자가 까다로워진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 높은 고금리 상황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회사는 굉장히 희귀했거든요. 희귀한.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정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이 어려운 와중에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서 제가 거기 자산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고르고 고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스트로 이제 경연대회 하잖아요. 내가 심사위원이에요. 이 수많은 참가자 중에서 내가 1등을 뽑아야 되는 거야. 계속 이 사람의 가능성을 계속 저는 고르고 고르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게 사람들이 이 집중 투자에 대해서 뭐 리스크가 크네 어쩌네 이렇게 말들이 많으신데 또 이렇게도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가장 큰 게 내가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는 뭐죠?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내 몸속에 자라고 있는 병균, 병세포와 어떤 일종의 암 그런 걸 내가 발견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가장 안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판단할 때는 건강검진을 마친 사람이에요. 건강검진을 마치고 이제 치료까지 다 받은 사람이 가장 안전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두산이 그랬다는 거죠. 두산은 산업은행에 의해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2021년까지 구조조정을 했고 22년도에 마무리가 됐어요. 그냥 내 눈에는 두산이 건강검진을 마치고 치료까지 끝낸 그런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한 거죠, 상대적으로 이게. 그러면은 이 회사가 가진 미래 성장성만 내가 파악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중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비중을 많이 실었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이 두 종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대중들에게 많이 소개한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회사가 아주 탄탄하고 성장성이 좋아 보여서 이제 대중에게 좀 좋은 의미로 좀 추천을 제가 국민 추천주로 지금 밀었던 게 삼성물산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부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부채가 굉장히 높아져서 고통받는 그룹이 있어요. SK죠, 그게. 그래서 SK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투입은 하지 않았어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 삼성물산이 앞으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게 이 변동성 때문이에요. 변동성이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반토막이 한번 났었고 그리고 재작년에도 반토막이 한번 났었어요. 이런 변동성을 이제 저같이 가치를 보는 사람은 그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이걸 버텨내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 변동성이 좀 적으면서 상대적으로 비록 수익률은 높진 않더라도 그래 탄탄하게 갈 수 있는 주식이 전 삼성물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놓치면 후회하는 주식 1순위는 무엇인가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왜냐하면 이제 체코 원전 수주를 이제 성공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폴란드까지 이제 자동적으로 열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동유럽에 있는 이 원전 시장을 이제 개척하게 되는 거죠. 여기를 이제 전진 기지 삼아서 이제 글로벌로 이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 이제 원전 시장이 올해부터 열린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 합병 이슈 때문에 급락했던 게 저한테는 좋은 기회로 보였었고요. 그래서 좀 비중을 많이 높였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사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예.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체코 수주하기 전에 나갔으면 좋겠네요. 네.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몇 배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그건 제가 예측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주가가 얼마까지 간다. 근데 이 사업을 보면요. 원전 같은 경우에 건설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 인허가 문제가 굉장히 커요. 인허가 때문에 사실 그 한 2, 3년 정도는 이제 소비가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이 원전 패스트 트랙 이 법안 이게 정책이 통과가 됐거든요. 이 말은 이제 전기가 시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빨리빨리 이제 전기를 이제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원전에 대해서 좀 더 빠른 착공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가 이제 시작되면 연달아서 계속 수주가 터질 거예요. 그게 기간이 짧아져도 하나 건설하는데 거의 10년을 잡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앞으로 이제 이 전력 시장의 크기, 특히 이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입니다. 이 국가에서 이제 원전이 시작된다. 그럼 저는 이건 최소 20년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지금 그 초입에 와 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걸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아들 손주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주가의 끝을 예측하지는 못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추적 관찰하면서 이 회사의 성장을 보는 거죠. 이 회사의 성장이 언제 끝날 것인가. 그때까지는 계속 가져가야 돼요. 그게 바로 가치 투자의 이 맹점입니다. 그게 정점이죠. 회사의 성장을 보고 그 가치를 믿고 투자한다. 두산에너빌리티 장기 투자하면 좋은가요? 장기 보유하실 수 있으면 좋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전은 이제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의 선두 국가, AI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의 전력이 3배 이상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어마어마한 시장을 상상을 해봤을 때 이거를 이제 잔파도를 내가 먹고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운 상황인 것 같다. 진짜 길게 보시자. 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제외하고 지금 사면 좋은 주식 뭐가 있을까요?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빼고 3개. 일단은 두산, 지주. 제가 보는 이제 두산 지주는 이제 앞으로 그 신성장 사업에 그 바켓으로부터 배당을 받아서 아마 신성장 사업에 두산 지주는 계속 투자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마 두산 지주는 제가 두산 지주에 집중 투자했었던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업 가버넌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얘기하시고 우리나라 저평가받는 주요 이유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이야기는 대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익이 같지 않다는 거죠. 그게 가장 이제 문제로 우리나라 증시에 회자가 되잖아요. 근데 두산은 일반 주주와 제가 판단할 때는요, 제 생각에는 일반 주주와 대주주의 이익이 같아요. 왜냐하면 대주주는 두산의 주가가 오르길 원해요. 그거는 이제 지분의 구조를 보시면 이제 파악을 하실 수 있는 게 두산 지주의 지분을 보시면 한두 사람이 이제 뭐 한 몇십 프로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대주주 일가 친척들이 고루고루 이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주가가 올라서 그 자신들이 가진 그 지분의 가치가 높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걸 담보로 잡아서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그게 그분들이 유통할 수 있는 자금이거든요.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 배당을 분리 과세를 해준다? 그러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지분의 가치를 올려서 그걸 대출을 받고 그 이자는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아서 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익이 일치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 집중 투자를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작업을 한 거예요, 사실. 두산 지주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산 지주를 계속 가져가셔라. 제가 볼 땐 올해 MSCI 지수 편입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천드릴 종목은 삼성물산. 주식시장의 변동폭을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삼성물산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완전 바닥에서 이제 관심이 없는 주식 중에 저는 SK 지주도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산이랑 똑같거든요. SK 지주도 이제 사업 지주예요. 가지고 있는 자체 사업이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도 이 회사가 연관이 있는 게 빌 게이츠가 하고 있는 테라파워에 SK가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좋게 보는 건 SK 안에 있는 SK 에코플랜트예요. 이게 건설 회사인데 아직 비상장입니다. 나중에 상장한다고는 해요. 근데 제가 볼 땐 이 건설에 지금 기회가 많거든요. 지금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평가인데 두 가지에서 이제 성장이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데이터 센터. 삼성과 SK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 그룹이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가장 많이
본 게 삼성물산과 SK 에코플랜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센터 건설도 역시 이 회사들이 잘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 건설의 사이클이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원전을 수주해서 건설한 그런 경험이 풍부하고요. SK도 이제 테라파워에 지분 투자를 했듯이 그쪽 관련해서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기회가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종목이 정해져 있으신가요?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계속 커트 되는 거예요. 다 보기는 다 봐요. 보기는 다 보고 세상의 변화 그리고 트렌드에 맞는 거를 제가 계속 선별하는 거죠. 그럼 선별한 거를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이 회사가 이제 그 가능성을 이제 계속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저는 종목 풀이 많지. 근데 보는 건 300개 이상 봐요. 보는 건 300개 이상 보는데 그 계속 후보를 바꾸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심사위원인 거예요. 내 눈에 예뻐 보이는 애를 계속 고르는 거예요. 그 300명 중에서. 근데 걔네들이 또 좋아지는 시기가 오겠죠.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언제 좋아지겠다 그러면 이제 그걸 후보군에 이제 또 편입을 시키는 거죠.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주식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장기간은 저는 뭐 전체적인 시장을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요. 저는 이제 종목에 집중하는 사람이고 그 기업의 성장에 이제 집중하는 사람이라서 전체적인 시장 전망은 이제 너무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일단은 미국 대선 전까지는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는 정책 수혜주와 피해주가 이제 나뉠 거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아무래도 좀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너무 좀 에너지를 땡겨 쓰는 느낌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엔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그냥 느낌입니다. 이거. 미국 시장을 보면서 그런 느껴지는 그 에너지와 사람들의 뭐는 관심도, 빅테크, AI, 거기에 돈이 지금 계속 쏠리고 있으니까 끝은 알 수 없죠, 물론. 그게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은 제가 항상 그걸 주의해서 보거든요. 사람 쏠리는 데는 피하자.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놀자. 그게 제 철학이에요. 그래서 좀 내년에는 조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보기 위해 매도할 때 어떤 지표를 보면 될까요? 방금 그 말씀에서도 저는 이제 좀 영역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팔아서 이걸 내 걸 챙겨야지 이게 내 돈이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는 영역과 완전히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회사의 가치를 안 믿는 거죠, 사실. 그냥 내가 팔아서 내가 쓸 수 있는 현금,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먼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첫 번째 제가 믿는 거는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 이게 붕괴되지 않는 한 주식 시장은 계속 성장한다. 이걸 믿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장하는 기업의 주가는 반드시 그 가치에 수렴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팔아서 챙겨야지 내 돈이다. 이거는 저는 이제 저하고 다른 영역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지 전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 물론 이제 매도를 해야죠. 이제 제가 뭐 되게 이렇게 좀 잘난 체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저도 매도를 합니다. 언제 매도를 하냐면 제가 아무리 좋게 보이고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이 있어도 심리가 무너질 때 그걸 저는 차트로 판단을 하거든요. 이제 차트에서 제가 생각하는 추세선을 깬다면 저는 일단 계속 매도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게 보는 건 상관없어요. 이건 제가 두 번의 깡통을 차면서 제가 깨달은 저만의 리스크 관리 방법입니다. 보통 이제 주식으로 망하는 경우가 다 이거거든요. 내가 좋다고 생각해서 계속 그걸 움켜쥐고 물타기 하다가 결국 이제 쓰러지게 되는 거. 이 주식 시장을 이제 길게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주가는 가치에 수렴하기 때문에 내가 망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 시장에 퇴출되지만 않으면.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게 시장이 급락이 오고 내가 좋아하는 종목의 추세가 깨진다. 그럼 이제 나도 일단 살고 봐야죠. 일단 그때부터. 그때는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결국 살아만 있으면 또 기회는 올 거기 때문에 그걸 믿으니까 그때부터는 과감하게 줄입니다. 이게 제 서바이벌 노하우죠. 크게 이제 저는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서 그 추세의 흐름을 전 느껴요. 중요한 이제 마디점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깨고 올라가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저는 중요한 마디점, 예를 들면 이제 신고가 나는 요즘 신고가 뭐 돌파 매매 이런 게 좀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어느 정도 일맥상통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신고가를 간다는 건 이제 이 회사를 좋게 보는 누군가가 자본을 많이 투입을 한 거고 그 투입을 한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똑똑하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신고가 돌파 매매, 즉 추세를 계속 상승하는, 그리고 그 회사가 가진 성장 모멘텀, 성장 스토리, 그게 이해가 된다면 이제 거기서 계속 이제 노는 거죠. 그런 종목들에서. 반대로 계속 추세를 깨고 이탈한다? 이건 뭔가 내가 가진 투자 아이디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일반인들이 이걸 못하기 때문에 계속 주식에서 손실을 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2차 전지가 있죠. 2차 전지에 그렇게 작년에 좋다. 뭐 광풍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주가는 지금 아주 에코프로 같은 경우 지금 3분의 1 토막 더 난 상태인데, 그러면 그 투자 아이디어가 깨졌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때 모두가 2030년이 되면 전기차가 이제 보급률 60%가 되고 뭐 그런 탄탄하게 매년 성장할 거다. 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때 너도 나도 그때 그 2차 전지 광풍에 뛰어들었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죠? 지금 전혀 지금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 이제 그게 주가에 다 드러난다는 거죠. 추세를 깨고 계속 밑으로 이제 계속 저점을 지금 갱신하면서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붙잡고 있으면 그 투자 아이디어는 깨졌는데 나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건 내가 손실을 보기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본전 심리죠. 거기서 벗어나야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걸 빨리 인정하고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이 너무 커져 버리면은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손을 놓고 안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뭐 돈 생길 때마다 계속 물타기 하고, 그러면 이제 끝없는 늪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이유는 회사의 가치를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사의 가치를 보는 눈이 없고, 그리고 과거에 그런 이야기들을, 성장 스토리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믿고 있고, 그 스토리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난 이 손실을 본 상황이 너무 싫으니까 끊임없이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주식 투자로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어려워지고.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지키는 주식 투자 원칙이 있으실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추세의 원칙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표현해 볼게요. 보통 이제 투자들이 한 종목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사잖아요. 그 중에서는 이제 오르는 놈도 있을 거고 떨어지는 놈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투자는 어떻게 하냐면 오른 걸 팔아서 떨어진 거에 물타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손실을 보기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이거의 그 가치를 보는 게 아니고 성장을 보는 게 아니고, 나는 이 손실을 어떻게든 메꿔야 돼 라는 생각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거와 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애초에 내가 이 주식을 사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투자의 이유가. 그 아이디어가 맞으면 그게 주가로 어떻게 드러나죠? 이게 거래량이 붙으면서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럼 이게 내 투자 아이디어가 맞잖아요. 맞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이 목표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갈 때까지 초반에 빨리 계속 불타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떨어져요. 이거는 그럼 내 생각이 틀렸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점검을 하고요. 뭘 내가 놓쳤을까 하고 빨리 끊어내야죠. 이거를. 빨리 끊어내고 투자 아이디어가 맞아서 잘 가고 있는 쪽으로 계속 붙여야죠. 이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깨달으셔도 주식으로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익률 높은 주식을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은 노가다입니다. 끊임없이 읽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거기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발견해야 되고요. 여러분 너무 쉽게 돈 벌려고 하시면 안 돼요. 마치 이제 주식 시장에 보면 마치 뭐 쉽게 돈 벌 수 있을 것처럼 뭐 기법이나 무슨 차트나 뭐 이런 걸 막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님께서 손흥민이 어릴 때 7년간 슈팅 연습을 한 번도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 매일 체력 훈련, 기본기, 드리블 연습.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건 이제 그 기본이 뿌리에 박히 몸에 배일 때까지 끊임없이 그게 기본이 바탕이 돼야지 그 이후부터는 기술이 붙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뭐 일반적으로 빨리 돈 벌고 싶은 마음에 무슨 차트를 배운다던가 뭐 급등주 추격력 이런 거는 배우시면 여러분들의 독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독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뉴스를 읽고, 그리고 기업 리포트, 산업 리포트 계속 읽고,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계속 묵상해야죠. 그 정보를 읽고, 묵상하고 세상의 변화, 세상의 트렌드 거기에 맞춰서 이 기업의 앞으로 벌어들이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앞으로 늘어나겠구나. 이거를 발견할 수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투자가 이제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대부분 손해보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말씀드렸듯이 가치를 보지 않고 이 눈앞에 주가를 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면 회사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주가가 떨어지면 회사가 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얘기하는 가치는 이제 미래 성장 가치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3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원전 하나 수주하면 10년이 걸려요. 저는 두산 엘리베이터를 왜 샀어요? 10년 뒤를 보는 거예요. 10년 동안 성장할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일반인 손실 보는 투자자는 어떻죠? 좋다는 말을 듣고 삽니다. 근데 주가가 막 떨어져요. 그럼 회사가 안 좋다는 뉴스 막 계속 들리죠. 회사는 그대로인데 회사는 오늘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계속 그 미래 성장에서 가고 있는데 눈앞에 주가가 흔들린다고 내 심리와 내 기분이 그에 따라서 그냥 계속 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치를 믿어야지 눈에 보이는 주가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필패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하는 게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는데요. 저는 1차적으로 우리나라 투자 문화에 가장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특히 강의팔이, 책 강의, 그리고 회원 모집 등 이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대중을 기만하는 그런 행위가 너무 많고요. 또 이걸 여기에 속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저는 이 배터리에 지금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여기에 문제가 많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K 배터리가 세계 최고의 품질과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팩트예요. 하지만 주가는 다른 거거든요. 주가는 이제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과 향후 전망을 반영한 멀티플 이걸 적용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장성이 높아도 PER과 이익 전망치를 마음대로 전망하고 그게 사실인 듯 이제 대중을 기만하면 안 됩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라는 말 앞에 밸류에이션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회사 좋다, 기술이 환상적이다, 판타스틱하다. 그 말에 이제 대중들이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정작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회사의 주가는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과 향후 미래 성장성을 곱한 멀티플, 이걸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난 현상, 김현수 애널리스트 같이 이제 현실적인 배터리 업황에 대해서 리포트를 작성하는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들은 온갖 인격 모독과 막말을 막 퍼붓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를 옹호하면 애국자고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자는 친중, 불법 공매도 세력과 결탁시키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거라고 이렇게 막 사람들을 이렇게 막 선동하고 있죠. 팩트는 팩트 그대로 대중에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누군가 이익을 위해 정보가 왜곡되고 과장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거짓에 대해서 제가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선 공약으로 이제 아젠다 47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대선 공약, 이게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거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47가지 이제 공약인데요. 이 중에서 Message to America's Auto Workers 이 내용을 보시면 조 바이든의 재앙적인 전기차 의무화를 끝내겠다라는 이제 이 문구가 명확하게 들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공약은 공약이라는 거죠. 나중에 트럼프가 어떻게 그건 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공약은 공약이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 공약을 내걸었고요. 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현실 도피고 그리고 진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트럼프와 바이든 이제 지난달에 토론을 이제 끝났잖아요. 대선 토론. 그게 끝나자마자 SK그룹의 사장단이 1박 2일로 긴급 회의를 이제 열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확인한 거죠. 그걸 확인하고 이제 그룹의 방향성에 대해서 급하게 이제 수정을 해야겠다라는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께서는 말씀하시길 지금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말고는 할 이야기가 없다. 할 정도로 AI 관련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그래서 우리 SK그룹은 2026년까지 80조 원의 재원을 확보해 AI와 반도체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얘기도 하셨어요. 배터리 캐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배터리 캐즘은 2026년부터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향후 2년에서 3년이 고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유튜브에서 접하는 소위 이제 2차전지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마치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곧 이제 금방 배터리 캐즘이 끝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퍼뜨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미국 배터리 업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건 너무 쉽죠. 미국의 배터리를 가장 많이 투자하는 LG, SK 이분들이 아닐까요? 그럼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어보는 게 그게 정확하고 중요한 거죠. 즉 이분들은 이제 LG와 SK는 우리나라 국가대표예요. 배터리 국가대표. 그 감독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근데 왜 동네 조기축구의 감독 말을 듣고 계시나요? 그런 사람들한테 속아서 책 사고 강의 사고 비싼 연회비 내고 제발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의사결정은 바로 잡으면 됩니다. 비중이 높고 손실이 크다고 거기에 희망 고문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제가 저는 이제 투자로 저도 실패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을 자꾸 피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아직 기회는 많으니까 좀 이제 현명하게 좀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초보자가 1,000만 원이 있다면 추천해 주실 방법론 있을까요? 가치 투자에 대해서 말씀 다 드렸잖아요. 가치 투자하셔야죠. 지금이라도 빨리 도서관 가셔서 책 보시고 뉴스 매일 읽으시고 그렇게 세상의 변화를 체크하시고 그 관련된 이제 수혜 종목을 찾아보시고 기업에 대해서 밸류에이션도 해보시고 그렇게 1,000만 원을 넣으십시오. 맨날 그 차트 따라다니지 말고요. 그 인생 낭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정길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 가치를 쫓으면 거기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전체는 이미 통계로 이미 나와 있거든요. 전체 주식 투자자의 5%만 이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 5%의 사고방식을 저는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가지고 뭐 받아들이시는 분은 당연히 저는 극소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극소수 변화를 하고 싶은 그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치 투자를 하시면 빨리 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 가치를 쫓다 보면은 한번 운때가 한 번씩 맞을 때가 와요. 그때 이제 자산이 이제 막 급증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쫓아다니지 마시고 쏠려다니지 마시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제 그런 기회를 잡으시고 이제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고정관념을 깼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고정관념이 있었죠. 주식시장에는. 첫 번째, 지주사는 안 된다. 그 지주사 안에서도 이제 좋은 사업을 가진 그런 회사들이 있었지만 이 지주사는 안 된다.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두산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저평가를 받았었고요. 거기서 저는 기회를 찾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 고정관념, 탈원전 시대에 원전주는 안 된다. 하지만 저는 그 탈원전 시대에도 계속해서 저는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체크를 했었어요. 제가 언제 원전주에 이제 투자를 해야겠냐 생각이 들었냐면 2020년 말인가 2021년도 초인가 그때 중국에서 원전을 100기를 건설하겠다고 그때 발표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자원이 풍부한 나라거든요. 중국이. 그런 나라에서도 원전을 필요로 한다. 또 무려 100기를 건설한다. 그렇다면 자원이 부족하고 에너지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지금 탈원전 시대에 있지만 우리도 이 변화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전주의 기회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제 주변의 투자자들은 모두 부정적이었습니다. 무슨 탈원전 시대에 원전주에 투자를 하느냐. 저는 그때 제 무릎을 쳤습니다. 여기 큰 기회가 있겠다. 그게 성공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경제적 자유를 이뤘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이 무엇인지 이렇게 발견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AI 요즘에 저 이호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호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부를 많이 이루셨죠.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 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